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자리를 좋아하는 편이고 남편이랑 관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둘째는 안 가지니까 야한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나에 대한 배려심은 없는 것 같고. 그치. 괜찮아? 네. 어머. 사실은 또 오는 와중에 싸웠어요. 싸웠대. 왜 말해 그거? 네, 그러니까 잦은 다툼. 중간에 뭐 내리니 뭐하니 안 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진짜. 괜찮지? 네. 일부러 얘기한 거야. 왜냐면 갑자기 녹화 중간 얘기할까봐. 이제 풀렸지? 안녕하세요. 컬투 패밀리 특채 개그맨이자 트로트 가수, MC 솔로 활동 중인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아하. 예전에 그 컬투 패밀리 소속 개그맨이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혁 씨의 아내 오승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어려워. 풋풋하다. 3년 차. 그 오늘 속독이 의뢰하신 분 누구신가요? 네. 결혼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고 신혼인데 자꾸 남편이 이렇게 혼자 밤에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해결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의뢰를 했어요. 해결해? 이건 정말 너무 개인적인. 아니, 지금 해결해? 그게 이제 그 너무 막 이렇게 성적인 그런 판타지의 야동은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수위에서의 야동인데 그 뭐라 그러지? 왜? 그게 이제 그걸 처음부터 제가 이제 본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서 끊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민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치. 그냥 이제 혼자 풀라고 처음에는 이제 혼자 풀어야 되니까 와이프 없을 때 방에 누워가지고 이게 딱 이제 시도를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하는 게 좀 상상으로는 안 되는데 하다가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야동의 힘을 좀 빌리게 됐어요. 다시 한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2년 반 동안 오게 됐어요. 그럼 2년 반 동안 혼자서 해결하는 내가 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거는 친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남자들 그죠? 안 하죠. 이거 남자들 친구한테도 잘 얘기 안 해요.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도 거의 안 하는 대화인데 진짜. 우리는 모르니까 남자들끼리 그냥 저런 얘기 막 하는 줄 알았어. 농강 삼아서 나 혼자 그냥 해결해 이러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거의 뭐 대개 사람들은 야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넘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고 하는데 너무나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저 얘기를 하시니까 파란색 조끼를 단추 3개를 저렇게 정숙하게 갖춰입고. 남편 노트북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을 받으려고 하는데 용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많이 안 깔려 있고 그냥 축구하는 게임 그거 하나만 깔려 있는데 왜 이렇게 용량이 없지? 뭐지? 이러면서 이제 뒤져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못 보던 이제 직박풀이라는 이제 폴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영상들이 조금 10개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개수까지? 네. 그리고 게임한다고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밤마다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제 한 2시간, 3시간 돼도 이제 자러 안 오는 거예요. 원래 게임을 하면 이제 키보드 소리나 이제 마우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려? 다른 소리라뇨. 나르샤 씨. 아니 음악 소리나 뭐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짝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집중하는 남자.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배신감도 들고 저는 되게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나, 뭐 하는 거냐, 화를 한번 내야지 이제 그만 볼 건가.
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영상 속의 여자지만 다른 여자들을 이제 여러 명을 만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출산하고 나서 좀 배도 나오고 조금 몸매가 변해서 조금 여보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횟수는 어느 정도 주기가?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은데. 2, 3일에 한 번? 지금도요? 네, 어제도 보고 왔어요. 어제도. 네. 내가 보기엔 오빠는 좀 영상에 중독이 된 것 같아. 맞아. 그 영상 매체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자극적일 수도 있고 나는 항상 보던 와이프인데 영상들은 항상 다른 여자, 그래. 항상 다른 외모, 항상 다른 몸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불만인 게 저는 이제 관계하기 전에 이제 뭐 키스도 많이 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주고 이제 애모를 해주면서 이제 점점 내려가주길 바라는데 남편은 본론으로 가요? 네 본론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 네. 어디로 내려가요? 근데 저길 내려가. 아니,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내려가야 되나? 근데 우리 속터뷰 나오신 우리 아내분들 보면은 곱고 정숙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정말 쎄. 맏며느리 이렇게 상으로 하셔가지고 저렇게. 솔직하시게. 남편은 준비 없이 이제 나 준비됐어 이런 식으로 네, 네. 애무 없이. 네, 애무 없이 이제 생략을 시작하니까 하신다. 저도 아프고 관계할 때 입은 없어진 것 같아요. 입이 없어.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 입을 잘 안 써요. 입을 써야 되는데 입을 왜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입 뒀다 뭐해? 입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입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입을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입을 소리도 안 내고 키스도 안 하고 입이 왜? 애무도 안 하고. 입이 왜 있는 거야, 이거야? 입을 그러니까 진짜 그 관계할 때 입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고 먹기 위해서만 있는 입인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거에도 쓸 수 있는 입인 거야? 요즘 같은 시국에는 남편분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되겠네요. 비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사 쓰고 해야지 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 더 답답한 거예요. 보는 건 많은데 왜 침대에서는 목소리인가. 그 너무 답답하고 그 영상 보면 아주 배우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되게. 그런데 그거를 실전에서 사용을 안 하고 그 영상으로만 보니까 저도 그 말도 못 하고 좀 그 뭐 두 번째 있는 영상에서처럼 좀 해줘 이렇게 말도 못 하고. 첫 번째 영상처럼. 영상처럼 해달라고 했어. 입으로. 근데 입으로 해주면 전 간지러우니까 아예 저는 받는 것도 저는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지러움을 많이 타요 저는. 부끄러워요. 네, 간지러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되거든요. 부끄럽고 막 간지럽고 미치겠어요. 그거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애모에 대한 그게 카타르시스가 없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정하는 순간 저는 그냥 만족을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로 본론만 하고 끝내고 싶지 이렇게 애모를 막 굳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제가 받는 거를 자체를 좋아하면은 이 느낌 때문에 받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해줄 텐데 제가 받는 것도 간지러워서 그거를 못 느끼니까 이걸 해주면 좋은가? 야. 아무래도 이제 잘 이기적인 거죠, 대보면. 네. 그 애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성향이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기계적으로 하는 느낌? 애무를 하는 거. 진짜 심각해.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예, 받는 건 간지럽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관계가 쾌락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기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 애모를 원하고 맞아. 사랑한다 얘기해달라고 원하고 스킨십을 원하고 하는 건데 여보는 이제 사정을 하고 쾌락을 느끼면 끝나버리니까 그치. 나는 그게 이제 계속 욕을 하는 거지. 사랑 표현을 더 해달라. 나는 이제 애모를 받음으로써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관계를 할 때도 나는 이 부분이 좋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딥키스, 뭐 프렌치 키스 이런 게 있다. 이제 조금 이제 귀도 애무도 해주고 이제 바스트도 해주고 점점 이제 내려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대화를 하면 남편은 제가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동시에 표정이 굳어요. 어머나.
저는 대화하면서 하는 거를 별로 완전히 싫어해요. 보통 남자들은 이제 불을 켜놓고 한다던가 파란불 막 이렇게 켜고 하잖아요. 분위기에 맞춰서. 근데 저는 아예 암흑에서요. 불 다 꺼야 돼요. 불 다 꺼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와이프가 지금 와이프인지 모를 정도로 어둡게 암흑, 아예 암전.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그냥 꺼맣게 그림자만 보일 정도로 아예 어둡게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와이프는 또 그게 싫어해요. 그렇지. 불을 켜라. 너무 어둡다. 아예 안 보인다. 근데 나는 근데 불을 켜면은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막 뭐랄까 부끄러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해결하는 거는 낮에 불 켜고 잘만 하잖아요. 근데 저랑 잠자리는 왜 낮에 못 하는지. 맞아. 왜냐면 그 영상에 있는 분들이랑 저랑 서로 쌍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만 그 사람들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랑 저랑 눈을 마주치고 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워할 일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쑥스러운가? 그러니까 너무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화난 데서 반대네.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불 켜고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남편이 만족을 하고 있는가 표정도 보고 싶고 진짜 그 표정에 드러나잖아요. 표정도 보고 싶고 이제 소리도 듣고 싶고 남편이 이제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 되게 귀여워 보여가지고 저는 더 불 켜고 하자 그러고 이제 좀 낮에 좀 한번 해보자 하면 되게 엄청 싫어해요. 어떤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성향 차이가 있는데 저 남편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이 내성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낯가림도 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좀 긴장 잘하고 그런 분일 가능성은 있죠. 근데 불을 켜면 서로 이제 얼굴 파랗게 보이니까 너무 민망하지. 그래서 무드등도 사놨어요. 좀 이렇게 은은하게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 화난 거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조금 무드등 있잖아요. 지금 아기 수유할 때 써요. 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애기 수유할 키면 끄라고 하고. 네, 수유등으로. 네, 저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 이제 소kum합이 잘 맞는 사람. 근데 제 기도가 잘 안 들어진 것 같아요. 제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주여. 소kum합이 안 맞는 건 아니야. 배우자 기도하니까. 여자 기도, 착한 사람, 무슨 사람. 이런 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하죠. 거기에 속궁합도 그게 기도를 첫 번째네, 하는구나. 그게 첫 번째. 그걸 첫 번째인데 안 주셨나? 안 주셨나? 가만 보면 성박사예요. 네, 진짜로. 네, 뭐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아요. 항상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좀 요구를 많이 해요. 네, 성박사님이셔서 그런지 항상 저에게 유튜브 이제 그런 성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채널. 그거를 저한테 맨날 하나씩 보내요.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 이거 왜 보냈어? 이러면은 좀 공부 좀 해. 맨날 그 똑같은 그걸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속 이렇게 노력해봐 이러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노력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냐고요 지금. 여보세요 선생님이세요? 진짜. 축구로 치면은 초등학생의 이제 축구 선수인데 약간 좀 프로 구단 감독님이 자꾸 나를 스카우트 하려는 그런 느낌? 같이 서로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항상 이제 남편은 혼자 이제 만족을 하고 끝나버리니까 저는 되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보도 좀 해봐. 이런 게 좀 좋은 의도로 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때 아내는 어떤 영상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5가지의 체위도 나오고, 여자가 좋아하는 성감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이제 잘 찾아봐라 이제 했는데도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오, 세상에. 아내가 그렇게 설명해주면 이해는 하세요? 몰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머.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저는 이제 찾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빨리 이제 관계를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찾고 있냐고 이거는. 보물 찾기도 아니고 나 진짜.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찾아주신 거예요? 그쵸, 예.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진행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불을 다 끄니까 그렇지. 안 보여서? 안 보이니까. 무드등이라도 좀 켜고 해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영상을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잠자리를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 영상대로 저는 했다고 노력을 했거든요. 했네 그래도. 근데 끝나고 났는데 영상 본 거 맞아? 안 봤지? 약간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개 숙이게 되지. 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와이프는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닌데 뭐 그치. 별로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래요. 그러면은 더 위축되고 뭐 해줘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에 본 것처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뱀처럼 했다고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애정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진짜 뱀처럼 혀를 내밀고 쓱 이렇게 내려오니까 간지럽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한 30%만 본 것 같아요. 이제 뒤로 넘기기 하면서. 여기 좀 넘기기 해가지고 본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아무튼 넘기기 해가지고 봤는데 이런 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민망하고 저 포인트가 있구나. 하나하고 나는 한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내가 뭐 고수도 아니고 노력은 노력으로 봐줘야 되는데 애정이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또 각자의 방으로 또 가는 거죠. 제가 영상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은요. 네. 당근과 채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분명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 너무 채찍질만 하니까 남편분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요것도 좋은데 요것도 좋아.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 요런 식의. 우리 나르샤 씨는 이제 당근이랑 채찍을 좀 같이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예. 혼자 오면 잔소리는 안 듣잖아요. 누가 뭐 어쨌니 저쨌니 만족을 줬니 뭐 그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혼자 풀게 된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나서도. 너무 그거 익숙해지신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떡하냐?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그렇게 1년 정도를 이제 야동을 보면서 혼자 해결을 했잖아요. 임신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오늘 고생했다.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근데 와이프 첫 마디가 뭐야?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오늘 고생했다.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근데 와이프 첫 마디가 뭐야? 묶어라 이러더라고요. 바로 어머. 저한테 그냥 묶어라. 둘째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첫인데? 안 날라고 그랬나 봐. 근데 거기서 저는 충격을 좀 먹었어요. 왜냐면은 출산한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그냥 첫 마디로 했다라는 거는 이 출산의 아픔이 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말을 했을까.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잠자리를 하는 자체가 서로 이제 리스크가 크잖아요. 왜냐면 또 서로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그날 또 너무 기분 좋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저는 남자로서 이제 묻기가 싫어요. 그럼 어떡해. 남자로서 수술하기가 너무 좀 싫은 거예요. 뭔가 남자로서 이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그거는 싫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의 방을 또 찾게 되고 계속 이제 반복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정관 수술하고 남성성은 상관없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는 정관 수술한다고 해서 정력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풀면은 임신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심리적인 거죠. 괜히 이제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런 분들이 이게 전문의를 찾아가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이 하는 얘기 믿거든요. 남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 워낙 많이 하니까. 솔직히 말해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너무 이세를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는.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눈물 나. 그치. 속상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자리를 좋아하는 편이고 남편이랑 관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둘째는 안 가지니까 야한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나에 대한 배려심은 없는 것 같고. 그치. 부부관계는 이제 진짜 사랑의 연장선인데 계속 그거를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저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 저 자신을?
아이고. 와. 그냥 저 남자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는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갑의 그걸 입장이죠. 갑의 입장이라고 만약 치면,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쌓인 거예요. 와이프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항상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점점 쌓여서 그쵸, 그쵸. 자꾸 위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나는 조금은 다른 게 우리도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누구보다도 그 남편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 회피 목적이거나 아니면 부인이 임신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마스터베이션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봤다 하는데, 이분이 보이는 모습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이 사실 그 포르노 중독에 해당되는 부분이 꽤나 좀 보여요, 사실.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본인이 그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를 자꾸 딴 데서 이유를 찾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맞아. 중독을 가진 분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남의 탓, 주변 환경 탓, 그리고 자기 합리화. 또 하나가 이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대인 관계에는 분명히 그로 인해서 부인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계속해서 동영상 야동만 보던 친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살아있는 이성과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쾌락을 못 느끼거나 성적 쾌감을 흥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포르노 중독으로 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김진혁 씨 남편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니까 지금 당장 그런 인위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동안은 그 영상적 자극에 의해서 뇌가 성적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기를 가진 이후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의 관계를 맺고 싶고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인이 있잖아요. 그 부인을 통해서 다시금 낮은 레벨의 단계부터 성적 자극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게 결국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위치를 어떻게 아세요? 네? 위치를 아시네요. 방송을 자주 모니터를 하니까 이제. 광섭이 형이다. 물이 있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남자분들만 물이 없다. 우리 몰랐는데. 다 맞네. 이게 진짜 그 부부끼리 볼까요? 누구끼리도 보고. 부부끼리? 나는 못 보겠던데. 저희 거의 안 빼놓고 봤는데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이상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찔리니까 안 보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KBS 공채 22기 개그 콘서트에서 인사드렸던 개그맨 이광수입니다. 옆에서 받쳐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제작 발표에서 일어난 거의 유행어가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이광섭의 아내 소개합니다. 이송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광섭 씨의 아내 이송이라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이런 거. 아이고 이뻐라. 8개월 된 첫째 아들이 있고요. 지금 뱃속에 5개월 된 둘째가 있습니다. 딱 느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네. 아하.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 오늘이야. 진짜로 이게 부심이 아니라 오늘이야. 임신되면 오늘이야. 와! 왔어. 그랬더니 지금 9개월 동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진짜로 오늘이야. 5개월째 안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저도 신기할 정도.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 화장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엄청 그 대소변을 참다가 진짜 어렵게 휴게소에 가자마자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하는데 진짜 좀 뭐가 몸에서 이렇게 훅 빠져나가요. 제가 훅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되게 혈기왕성하셔가지고 되게 건강하셨어요. 아니 38이나 39이나 이게 30대 때 41나 뭐가 다르다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9이랑 41랑 엄청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의뢰인분 누구신가요? 접니다. 거의 연애 기간에는 혈기왕성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8살 차이가 나지만 아직 괜찮으신 분이시구나.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 그 이후부터 사랑을 할 때 자꾸 이제 상전처럼 받기만 하시더라고요. 자꾸 받기만 하세요. 이렇게. 야, 진짜. 아니 상전이 아니고. 상전도 그렇게 안 할걸?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약간 끝맺음을 하는 건강하신 부분은 빼고 이제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럴까? 미동이 없나요? 네, 없어요. 미동이 없다. 미동이 없다니. 아니 거기만 아니 네, 거기는 미동은 있어. 거기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거기는 살아 움직입니다. 너무 웃겨. 어떡하지? 아니 뭐 침대에 묶여 계시나? 그러니까. 왜 미동이 없지? 아 정말 진짜.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치, 힘들지. 받기만 힘들어요. 한다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내가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거든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고 있다고 내가?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서로가 좀 오고 가야지 맞아야지. 이렇게 받기만 해.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공격이 좋아, 수비가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공격이 좋대요. 왜 좋아? 그랬더니 오빠가 좋아하면 자기도 좋대요. 아니 공격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격만 그래. 바꿔도 싶고 그런 거지요. 그러게. 그럼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제가 얘기를 안 했다고? 아니 그냥 치, 치. 이거는 내가 어떻게 부르지? 근데 분명히 네가 이제 공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는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아내를 좋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공격을 해라. 저는 이제 아니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제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이제 사랑을 할 때 오빠가 좀 올라와 막 이렇게 약간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도 해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가 막 후덜거리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냥 제가 멈춘 적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다시 올리죠. 다시 올려요. 자기가 올라오진 않아요. 다시 올려요. 다리 후달후달. 다음날 알배고 막. 근데 그게 이제 공격을 또 너무 잘하니까. 뭐예요? 축구로 따지면은 공간 침투 능력이 강하다고나 할까요? 기술력, 드리블 이런 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위치 선정이라던가 좀 하여튼 뭐 그런 아니 근데 너무 하실 때 너무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적절하게 해야지 더 좋은 지금 거 아니에요? 와이프는 다리 아래 빼길 정도로 열심히. 저희 자막에 있지만 메시도 수비할 땐 수비해요. 공격만 안 해. 그래서 상전 소리가 나왔구나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아니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받는 것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저는 정말 순진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일단 흔히 얘기하는 정상체위 있잖아요. 무서웠습니다. 진짜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럴 수 있지. 이거 근데 제가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제 주위에 몇몇 분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고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좀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일단 또 저는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여는 우리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고향이 없어지고 이제 회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방송이나 행사를 제가 지금 뭐 회사가 있고 막 되게 인지도가 있어서 누가 저를 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맞아.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도 먹게 되고, 그렇죠. 싫은 말도 듣게 되고, 뭐 아닌 말도 하게 되고. 그렇죠. 이거 왔을 때는 정말 밤에는 쉬고 싶어요. 그냥 딱 둘이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딱 먹고 자는 게 저는 그게 좋고
다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낮에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좀 이게 쉬고 이럴 때는 그때는 막 좀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지금 저희 첫째, 둘째도 다 낮에 이루어진 아이들인데 근데 밤에 자꾸 공격을 해요. 아니 근데 거의 밤에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밤에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이제 시도를 저도 많이 한다. 근데 낮에 시도를 하면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주기만 하니까 나는 그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피곤해서 가만히 있는 건 이해가 돼요. 낮에까지? 낮에도 가만히 있는 건 좀 그렇다. 보시는 시청자분은 그러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애 둘이나 낳았대? 그러니까. 모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지기분만 냈지. 지기분만 내다가 애가 둘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정말 키스한 거를 진짜 막 이제 연애 때 빼고는 진짜 한 5손가락 안에 들걸요? 아 진짜? 진짜로? 왜? 한 2달, 한 달? 내가 그게 키스야?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만 하잖아. 아니 그거 말고 아니야. 아니야 저한테 이런. 예, 혀만 이렇게 부딪히면 키스인 줄 알아요. 와, 너 굉장히 너 성욕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성욕이 충만하다는 거 처음이야. 와. 아니지. 네.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내가 성욕이 너무 충만한 게 아니고 사랑받는 스킨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되게 못 받다 보니까 그렇죠. 제 TV로 약간 이거를 대리만족한다 그래야 되나? 연애 프로그램, 막 약간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에로우브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동감도 되게 많이 하고 맞아. 저러면 되게 속상하지. 그래. 약간 그리고 막 남편분들이 너무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여자분들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면 막 부럽고 진짜 다 그래. 그리고 저는 그 TV 뭐 예능 뭐 에러브도 마찬가지지만은 TV 부부 예능 보면은 몇 년 동안 관계가 없고. 근데 몇 년 동안 관계가 없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희가. 난 그게 못해. 근데 만약에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 안 가면 우리도 몇 년 동안 없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다르라고 하지. 그럼 먼저 좀 하던가. 내가 한 거는 그러면 다 뭐였어 지금까지는? 내가 몇 번 돼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 결혼 전에는 거의 막 50%였다면 결혼 후에는 뭐 90에서 100%? 9대 1?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데? 와, 이 정도 예상했는데. 그 20%는 언제? 네. 할 말 안. 아니면 아니라고 진짜 말해보세요 진짜 말씀해보세요 진짜. 아니 이제 결혼 초반에서부터 이제 별그램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저랑 친하신 분들이 좋아요 눌렀던 게 이제 사진이 쫙 뜨거든요. 근데 저랑 되게 상관이 없는 이제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성분들의 사진이 계속 올라오시고. 오 진짜. 좋아요 이거를 보면은 그게 오빠가 계속 그런 분들의 사진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스킨십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신혼초인데. 아니 근데 잠깐만. 신혼초에 남편이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 얼마나 좋으면 저걸 눌렀을 거라는. 그럼 안 돼. 그러면서 그거 좋아요 누르면서 내가 그러면 또 스킨십이 사라진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오빠한테 그랬어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가슴집을 사겠다. 오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방송을 좀 그래도 한 15년 하면서 행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글래머러스한 거지 제가 글래머러스 하신 분한테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는 건 아니고. 지인들이야? 그럼 차라리 물어보든가. 오빠 이 좋아요 누르면 글래머러스한 여자는 누구야? 라고 차라리 물어보면 제가 누구냐면 뭐뭐 했다 했는데 이번에 뭘 오픈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제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와 하면서 약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물어본 적은 있죠. 근데 약간 되게 막 그런 것까지 약간 병적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약간 더 의심이
간다거나. 아니 근데 모르는 여자한테 좋아요 누르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쁜데 심지어 지인이야. 그럼 그건 더 싫지 않을까? 저는 근데 오해를 좀 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뭐 아는 지인이면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또 MC니까 또 관리도 또 저분 나름대로 하시는 네, 거. 그리고 요즘에 SNS 막 하트나 좋아요 이런 것도 품앗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쵸. 상대방이 눌러주면 나도 누르는 게 그치, 예의고 또 매너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물어봤었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여성분의 누나나 동생 결혼식을 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일부러 돈만 보내고.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제가 스킨십이 뭐 부족해졌다느니 뭐. 근데 부족해진 건 사실이잖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고 부족해졌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속이 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진짜. 너 진짜 선이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진짜. 정말 금방 끝날 거야 선이야.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날 거야. 근데 사실 제가 그 좀 피하는 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성병이 아니고 성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병이 아니에요. 뭐야? 성병이 아니라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습진 비슷한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기가 뭐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주요 부위에 뭐가 났다. 뭐 또 걔 놀랄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병원을 한 두세 달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연고를 몰래 바르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제가 미리 배려하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왜? 까졌었어요, 제가. 진짜로 공격 수비를 하다가 제가 까진 적 있어요. 까진 때가 또 까지고 진짜. 근데 그걸 또 얘기하면은 충격 먹고 그럴까봐 또 그걸 또 숨겨요, 제가. 그래서 진짜 그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우리가 결혼 3년차라고 하지만 사실 2년 살았거든요, 지금. 제가 습진난 기간 한 2, 3개월, 까진 기간 한 3개월 하면은 6개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상처를 안 받는데. 아니 내가 축구 선수인데 경기를 못 뛰겠으면 그래,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해야지.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얘기를 해야죠. 이게 남자분들이 관계가 적어지는 이유가 항상 그런 계기가 있었네. 근데 그런 항상. 얘기를 생각보다 못 하네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이렇게 쓱 다가갔는데 저한테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그건 실수인데. 그런 진짜로. 말은. 근데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치. 아니 까졌으면 까졌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 소름 끼친다고 하니 놀랬겠다. 자, 그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뭐 이렇게 추울 때였나요? 하여튼 뭐 추워가지고 뭐 아우 추워 막 뭐 어쩌고 근데 툭 건드는데 이게 살며시 이제 다른 데를 건든 거죠, 저를. 그래서 어이 깜짝이야. 아 소름 끼쳐. 이게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계속 담아두고 내가 아니, 건드렸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지. 느낌이 달랐나 보다. 진짜 상처받을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자존심 상하고 이걸 넘어서가지고 약간 빈정상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때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고 발로 찼어요. 아이고. 네, 맞아, 오빠를 발로 찼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얘 왜 이러나 그랬어요, 진짜. 그냥 부엌으로 가버리고. 진짜 막 그냥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울컥해가지고 진짜 막 다시는 내가 시도를 안 한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안 하고 말지. 내가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약간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되게 장문의 이제 깨톡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발정난 여자 마냥. 발정난 미친 여자 마냥 뭐 혼자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빠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 상처여가지고 울컥하는. 에휴. 마지막은 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동시에 그러면은 진짜 하나, 둘, 셋.
진짜? 하나, 둘, 셋. 어제잖아. 어제. 되게 오랜만에 먼저 이렇게 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전날이라 그런가? 방송이 무서웠나 봐. 잠깐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를 합시다. 잠깐만 마지막 부부 관계. 그러니까. 자 명분을 만듭시다. 너무 그건데. 약간 진짜. 아니죠. 저녁이 아니야. 아 정말 그 말이 안 할 돼. 얘기가 그렇게 없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요. 분석?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자요. 자꾸 뭐를 오빠 티셔츠가 누래서 이거를 왁스에다 뭘 넣어서 락스에다 넣어서 뭘 다시 빨아야 된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럼 이게 신호인가? 락스에다가 티셔츠를 여름 반팔티를 그러니까 신호를 앞으로 줘. 락스로 삶든 뭐 세탁기에도 돌리든 뭘 돌렸을 때 내가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네. 정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에로부부에 나오고 나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는 다 들어. 결국은 나는 밤에 이런 남자, 뭐 아내의 성욕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자, 피하는 남자, 거부하는 남자, 까진 남자. 아니 근데 왜 남편은 진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피곤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피곤해도 이제 그런 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광섭 씨가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광섭 씨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41가 됐단 말이에요. 앞자리가 4로 바뀌는 순간 남자들의 신체적 변화가 많이 와요, 실제로. 성욕 자체가 좀 줄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본인이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해왔던 직업적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예. 그 속에서 굉장히 머리도 복잡할 거고 일적으로도 힘들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스위치를 끈다고 그러거든요. 네. 집에 와서 그냥 쉬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 네. 되게 영혼 없이 내내 하시는데. 아니요, 맞아요. 근데 뭐 얘기하다 삐진다 혼자. 듣고 있는데? 또 삐졌어. 이상한 표정 봐. 듣고 있습니다. 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전 듣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삐지지 마요. 저는 형님이랑 일맥상통해요. 네, 주장하는 게. 안 하는 부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었다면은 낮에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낮과 밤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꾸준한 그 부부 관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광섭 형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수가 가능한 포지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광섭 씨의 마지막에 한 말이 마음에 걸려요. 네가 그럼 신호를 줘.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앞으로 줘. 락스로 삶든. 왜 신호조차도 여자가 먼저 줘야 되는 건지 좀 아내 입장에서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함께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부부 관계는 그래도 다른 부부보다 훨씬 자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랑받고 있다는 터치를 너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뭐 정말 안 할 생각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상하고 이걸 넘어서가지고 약간 빈정상했다 그래야 되나? 다시는 내가 시도를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께서 이제 노력하시는 거니까 그런 감성을 더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부인에게 뭔가를 챙겨주는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키스나 적절한 스킨십을 통해서 부인이 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의 노력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에로지원금 1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 선택해 주세요. 저는 남편입니다. 전 아내. 저도 아내. 저도 아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예. 좀 삐지는 주세요. 야, 진짜 뒤끝있네. 자, 그래도 오래가. 남편. 네, 남편이실 것 같더라고요. 3대1로 우리 아내 이송희 씨가 에로지원금 100만 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